김포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이 GTX-T 원안 반영과 5호선 김포 연장을 요구하며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3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인천 이음카드 결제가 중단되거나 앱 접속 장애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결제액 이중 결제까지 발생했는데요.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여 남겨두고 자치단체장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평 정가를 살펴봅니다. LG 헬로비전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오늘은 비대면 판로를 개척해 경영난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부천 중동사랑 시장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광역철도 유치를 향한 김포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철도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 정치권은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유치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정부 청사에 나가 있는 이세진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 요즘 김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광역철도 유치 문제입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삭발식까지 감행했다고요? 네, 세종 정부청사 앞입니다. 이곳에서 김포지역구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의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삭발을 감행하면서까지 정부에 전달하고자 했던 요구사항은 수도권 동서를 가로지르는 GTX-D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날 삭발식도 국토부 앞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두 국회의원의 삭발식과 함께 이날 김포 지역 시민단체들도 국토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벌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들은 김포 지역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언급하며 공청회를 통해 축소한 계획을 공개한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두 노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시민들은 결의대회 현장에서 김포 시민의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낭독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GTX-D 노선은 김포 부천선으로, 대광이 계획에 올랐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안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발표했습니다. 광역철도 유치를 희망했던 김포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족한 결과였는데요. 이후 분노한 김포 주민들은 집회와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달 말 확정되는 정부 계획에는 수정된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민심에 따라 정치권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날 결의대회와 삭발식 역시 지역 정치권이 먼저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의식한 행보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삭발식 이후에도 두 국회의원은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된 오 시장의 5호선 김포 연장 협조 발언과 서울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에서도 오는 4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이어가면서 광역철도를 유치하겠다는 김포 시민들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달 말 정부가 국가철도망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이런 목소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시민의 약 절반은 지역화폐인 인천 이음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음카드 결제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앱에 접속하지 못하는 등 장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이중 결제되는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인천시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인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인천 이음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아 다른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음카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비슷한 불편을 겪었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심지어 같은 금액이 6번 빠져나갔다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이날 이음카드에서 결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은 낮 시간대 약 50분가량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같은 날 이음카드 앱 역시 1시간 15분 동안 접속이 막혔습니다. 저 다른 데 썼는데 안 돼가지고 아마 몇십 분 후에 될 거라고 하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데 했더니 역시는 안 되긴 하더라고요. 결제 오류는 불과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약 40분간 카드 결제와 앱 접속이 중단됐고 하루 뒤인 29일에도 약 20분간 결제 지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닷새 동안 결제 장애만 3차례 발생한 겁니다.
이음카드 운영사는 중복 결제된 금액에 대한 복구를 진행 중인 상황. 인천시는 이음카드를 관리하는 업체가 타 지자체의 지역화폐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며 지난 1일 타 지자체에서 이용량이 늘자 서버 과부하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운영 대행사와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5월 말일에 있었던 오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운영 대행사한테 엄중 경고 조치하면서 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이음카드 플랫폼을 활용해 시 전역에 공공배달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음카드 이용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계양 테크노밸리의 지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최초인데요. 오는 7월에는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 1,050호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약 17,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여의도 공원 4배 면적의 녹지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도 조성됩니다. 전체 주택 중 35%인 약 6,000호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방침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에서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LH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 부지 내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대체 서식지로 이주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녹색연합이 이와 관련해 인천시와 LH,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2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서에 지역 보존지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며 서식지 관리 방안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환경권, 동식물의 생존권을 위해 최대한 논습지를 원형 보존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단체장 후보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평구청장 후보들입니다. 여당에서는 현역인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꼽히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익성 부평구의회 부의장과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평구청에 입성한 그는 3년 동안 활동하며 지지 기반을 확실히 다진 상황. 여당 내에서도 차준택 청장이 재선에 도전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인물은 신은호 인천시 의회 의장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평구청장 출마를 희망했지만 막판 차준택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그. 기초의원 3선과 재선 인천시 의원을 지냈고 현재 인천시 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익성 부평구 의회 부의장이 부평구청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조진영 전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현역 4선 구의원인 그는 현재 구의회 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부평구에 야당의 깃발을 꽂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도 부평구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당시 현역이었던 정유섭 국회의원과 경선을 치르며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1972년생, 젊은 피로 최근 일고 있는 당내 개혁 바람을 바탕으로 부평구청장에 도전한다는 입장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부평 지역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계양구의회가 1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진 의원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인체 무해한 수준으로 정화해 배출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방사능 방출 농도와 방출량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피해가 더 클 것은 분명하기에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외교부, 전국 기초의회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의원 일동은 이미 신뢰를 저버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네, 인천 교육기록물을 디지털화해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는데요.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창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제정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보관 중인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영구 보존할 수 있고 활용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도 소개해 주시죠.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소속기관, 학교에서 생산하거나 접수된 기록물을 보존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고요. 또한 네.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 시행계획 수립 및 디지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더욱 이 조례안을 보면 시교육청 기록물 평가 심의가 보존 가치를 판단해서 디지털화 대상을 정하도록 해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학문적 연구, 조사, 활용도가 큰 기록물들 및 시민들의 관심이 컸던 사건, 사고, 인물 등 그런 관련의 기록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시교육청은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에 관한 시행 계획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 계획에는 기록물 현황과 디지털화 방안, 기록물의 보호, 보안, 조치, 목록 작성, 신뢰성 확보 등이 주로 담길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효과라고 하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를 통해서 중요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고요. 편리하게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들을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창규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천의 한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일 아침 8시쯤 부천 심곡동의 한 사우나 지하 1층 남탕에서 81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물 안에 몸이 잠긴 채로 숨을 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자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이 전동 공구 속에 금괴를 은닉해 밀수출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특수 제작한 전동 공구 속에 금괴 18kg을 숨겨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밀수출한 금괴는 시가 13억 원 상당입니다. A씨는 금괴를 숨긴 전동 공구를 특송 화물을 이용해 일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포시와 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적발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 또는 경음기를 불법으로 단 오토바이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개조한 부분은 복구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저마다 위기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통시장들이 소비자 편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장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시장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정아 기자가 부천 중동사랑시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루 2만여 명이 찾는 부천 도심 속 전통시장. 인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손님들은 시장을 찾습니다. 집도 가깝고 또 바로 옆에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건도 좋고 그래서 자주 와요. 10년 이상 가격대가 좀 싸고 푸짐하잖아요. 이른 시각, 시장 좌판에 채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굵직한 대파부터 형형색색 파프리카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물건 챙기고 뭐 손님 오시고 아침 시간에 저희 물건이 이제 깔끔하다 보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판매하랴 뭐 이렇게 물건 챙기랴.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방문객이 30% 이상 줄어들면서 대형 포털 사이트와 연계해 온라인 배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소비자는 배송비 4,000원을 내면 시장에서 파는 물건 대부분을 구매하고 집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부천 전 지역과 광명시, 인천 일부 지역까지 배달이 가능합니다. 현재 102개 점포 가운데 35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시행 1년째 매출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배송비만 이렇게 하시면은 소량도 이렇게 배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 매출이 적었는데 요즘은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먹음직스런 전을 파는 가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에 좁은 가게 안에서 전처럼 손님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에는 아예 손님이 없어요. 안에는 거의 손님이 꽉 차가 하루에 7, 8바퀴를 돌렸었는데 하루에 뭐 많아야 2팀, 3팀도 안 돼요. 비대면 판매가 활성화되며 전국으로 판로를 늘린 결과 몸은 힘들어졌지만 매출은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팔도로 막 택배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있는 날은 거의 6시, 4-5시까지밖에 잠을 못 자요. 고맙고 감사하죠. 반면 불황을 모르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28년 동안 손맛 하나로 이곳 시장 한켠을 지켜온 상점. 어묵 맛이 입소문을 타며 자체 개발한 분식 메뉴까지 인기를 끌었습니다. 맛있으면은 콜라라고 뭐고 다 포장을 해가요. 또 오래간만에 이사 갔어도 이 집을 못 잊어서 다시 찾아오고 이런 거가 좀 보람 있죠. 그리고 가실찌개 특히 잘 먹고 갑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너무 힘이 되고. 2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가게는 또 있습니다. 시장 안 정육점은 수년간 꾸준히 단골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게 가운데 하나입니다. 몇 분이 드시는데? 냉장고에는 부위별로 잘 손질된 고기가 진열돼 또 다른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맛있었다. 뭐 이렇게 여기 너무 깨끗하고 정말 맛있고 그래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또 고기가 신선도가 중요하잖아요. 신선하고 뭐 맛있다는 소리가 최고 좋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현대화 시설 공사를 시작한 중동 사랑시장. 정부 지원 사업인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에도 2차례 선정돼 내년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시장 상인회는 최근 이용객 편의를 위해 일대 상습 주차난을 해결할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주차장 82대 정도를 될 수 있는 주차장도 이번에 신설했었고요. 또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하루에 2번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 시장을 찾아오셔서 쇼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비대면 상황에 적합한 대안을 스스로 찾아 내놓는 상인들. 시대에 맞는 전통시장 체질 개선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자구책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공군부대 여성 부사관이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상관들에게 보고했는데도 상관들은 묵살과 회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영상에 남기면서 그녀는 왜 혼인신고 다음 날 생애 마감을 선택한 것일까요? 이처럼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외침에 군 당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로 답해야 할 겁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